안녕하세요.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의 저자 김신영입니다. 제가 지난 5월 30일 날 교보문고 천호점에서 북콘서트를 했고요. 행복에너지에서 이렇게 출판된 책으로 시를 배우는 것에 관한 의미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을 꾸게 된 것은 혜성 여자 고등학교에서였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책이 이렇게 많은 학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많은 도서관의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만여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설을 제가 도서관의 소설을 거의 다 훑었습니다. 물론 다 읽은 건 아니고요. 훑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설의 재미라고 할까요? 책의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꼈고요. 문학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로의 꿈을 키우게 되었죠.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나게 된 그런 동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는 책을 읽고자 했지만 사실은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너무나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빈약한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읽기는 했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소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소설을 탐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에 빠져서 작정하고 책에 매달려서 책에서 나오지를 않았죠. 그리고 나서 20대가 되었는데 이때에는 제가 또 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탐독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40대에는 제가 뭐 온둔기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은 활동을 많이 못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제가 최고의 인생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 중에 이제 그 시집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시력이 좀 25년 차이니까 교보문고에서 그 광화문점에서 신설된 영풍문고 두 서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종로 5가에서 제가 직장에 있었는데 종가까지 한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바로 그리로 걸어가서 책을 읽었어요. 한 면이 시집으로 가득 찼던 시절입니다. 엄청나게 시집을 많이 읽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때 그 1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1년 정도 굉장히 많은 그 시집을, 두 서점의 시집을 몽땅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시에 대한 또는 시인에 대한 또는 출판사에 대한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제가 94년도에 등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첫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 시집을 낼 때도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시집 원고를 보시고 김주연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거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의 의미가 제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꼭 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시간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책이 저에게 스스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스스로를 견디게 해주었고 참게 해주었고 또는 이해하게 해주었고 저를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책이 저를 아름다운 존재라고 알려주었고요. 책이 스스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책이 저에게 정신의 포만 또는 정신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책에 빠져 있는 이유입니다. 책에 관한 몇 가지 말들이 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책을 읽지 않는 친구와는 말을 섞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아주 유명한 작가 두 분이 계십니다. 특히 위대한 캐츠비를 읽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언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라카마 하루키가 노르웨이 숲이란 책에서 위대한 캐츠비를 읽지 않는 자와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도 위대한 캐츠비를 읽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의 의미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많이 있지만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뽑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나온 위버맨시를 꼽고 싶습니다. 위버맨시, 넘어서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 넘어서는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초인 하니까 사실 의미가 별로 다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깨달은 자, 넘어서는 자로 명명을 했습니다. 넘어선다라는 건요, 어떤 한계를 극복한다, 자신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의미를 위보맨시라고 니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보맨시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극복하는 그런 신체적인 존재이고요. 인간 자신과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완성시키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규정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규정해버리면 그 규정으로 인해서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 규정성으로 인해서 나를 가두는 것, 그러면서 웃으면서 탈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을 극복하는 것, 바로 위보맨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글을 쓰면서 그 유명한 그 분들의 말이 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꼽으라, 또는 독자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꼽으라, 그러면 롤랑 바르트의 나는 씀으로 안심한다 라는 말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글을 쓰면서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힐링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힐링의 요소들 중에 이 쓴다라는 것의 힐링의 요소가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면 자신에게 갈등이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씀으로 인해서 극복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에 사진들은요, 제가 그동안 낸 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주현 선생님께서 써주신 그 해설 써주신 책, 화려한 망사버섯의 정원이고요. 그게 이제 9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정말 뜸뜸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부록의 묵시록 천년의 시작에서 나왔고요. 2017년도에 맨발의 99만 보, 세 번째 시집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평론집 현대시 그 오래된 미래가 있었고요. 이번에 2020년도 3월 30일 날 행복 에너지에서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간 예정 도서로 지금 집필 중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성 배제의 흑역사라고 해서 제가 여성들의 어떤 인권, 여성들의 어떤 그 공인화 또는 이런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당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여성학자나 여성작가가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여성학자, 여성작가를 현대에는 뭐 잘 알려져 있겠지만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성작가, 학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 네 번째 시집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성시의 상징연구라고 해서 박사 논문집을 아직까지 출간을 못했는데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출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를 한번 낭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시를 세 번째까지 냈으니까 시가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올해 2020년도 코로나 국면 때문에 당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를 하나 낭송해 보겠습니다. 봄에게 미안하다. 찬바람 부는 겨울 밀어 한 촉을 잡고 긴 시간 겨울이 끝인 줄 알았는데 언덕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얼굴을 보니 반갑다. 차마 봄이 왔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 두름이 머리에 깃을 치고 오르는 봄빛. 개천에 이미 당도해 있는 봄을 목격한다. 그대, 갯벌을 벌써 피어 흐드러지는데 이제야 겨울 지나 그대를 만난다. 봄에게 미안하다. 이미 당도해 있는데 왔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속삭임. 열이 오르고 기침으로 쿨럭이면서 긴 밤을 보냈지. 외롭고 쓸쓸하게 깊이 병든 날에도 봄은 오는구나. 그대가 오는구나. 숭고하게 오는 봄, 그대에게 미안하다. 네. 여기 옆에 이제 사진들 중에 맨 밑에 그 시에 나온 그 버들강아지, 갯버들이 피어 있습니다.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 제가 시상을 얻어서 쓴 시입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신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 아들에게 물었을 때 백이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아직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이에 할 말이 없느니라 하니 백이가 돌아가 시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묻습니다.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습니까? 돌아가 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잘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